오늘도 긴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불을 낮추고 편히 기대 앉으세요.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는 평생 홀로 살며 행복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한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지혜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첫물음은 단순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가진 것에서 오는가? 남의 눈에서 오는가? 아니면 나라는 사람 그 자체에서 오는가? 쇼펜하우어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남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 오늘 밤 그 이야기를 천천히 옮겨 읽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셋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첫째, 내가 가진 것. 재산, 집, 통장의 숫자들입니다. 둘째, 내가 남에게 보이는 모습. 평판, 지위, 명예 같은 것들입니다. 셋째, 나라는 사람 그 자체. 건강, 성품, 마음의 힘입니다. 그는 이 셋의 무게가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앞에 둘은 운명이 쥐고 흔들 수 있지만 마지막 하나는 쉽게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은 실감이 됩니다. 가진 것과 보이는 것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나라는 사람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먼저 가진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불을 바닷물에 비유했습니다.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이 보이고 둘을 가지면 남의 셋이 보입니다. 그는 부 자체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서를 바로잡고 싶어 했습니다. 돈은 행복의 재료일 뿐, 행복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 좋은 재료도 요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저 창고에 쌓인 짐이 됩니다.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다음은 남의 눈에 비친 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에 가장 냉정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머릿속에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평생을 남의 머릿속 내 모습을 다듬으며 삽니다. 그는 이것을 오래된 약점이라 불렀습니다. 남의 칭찬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남의 험담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 마음속의 일일 뿐입니다. 그리 생각하면 서운한 일도 가벼워집니다. 나를 스쳐간 평가들은 바람 같은 것. 바람이 지나가도 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산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나라는 사람 그 자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어디를 가든 결국 자기 자신을 데리고 간다고. 여행지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곳에서 세상을 보는 눈은 나의 눈입니다. 같은 저녁 노을을 보아도 누구는 쓸쓸함을, 누구는 평온을 봅니다. 차이는 풍경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밖이 아니라 내 안의 상태라고. 이것이 그 책 전체의 뼈대입니다. 이를 내려놓은 뒤를 생각해 봅니다. 명함이 사라지고 직함이 사라집니다. 한동안은 내가 작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물을 겁니다. 사라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남의 눈에 보이던 옷 한 벌입니다. 옷을 벗었다고 사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옷 안에 있던 원래의 나입니다. 수십 년을 견뎌온 성실함, 가족을 지켜온 묵묵함, 그것은 직함이 아니라 사람의 목입니다.
그리고 그 목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을 첫자리에 두었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낫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9을 가져도 건강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9은 빛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걸었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2시간씩 빠르게 걸었다고 합니다. 이른이 넘어서도 그 걸음을 지켰습니다. 거창한 비결이 아닙니다. 자는 시간, 걷는 시간, 먹는 시간. 그 단순한 것들을 지키는 일이 나를 지키는 일의 시작입니다. 그가 아낀 또 하나의 재산이 있습니다. 뜻밖에도 명랑함입니다. 염세주의자로 불린 사람의 말이라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는 명랑함을 이렇게 대접하라 했습니다. 언제 찾아오든 문을 활짝 열어주라고. 웃을 일이 생기면 따지지 말고 웃고, 기쁜 마음이 들면 미루지 말라고요. 우리는 기쁨 앞에서 자주 머뭇거립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기쁨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늘 작게라도 웃으셨다면 오늘은 이미 남는 하루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정신의 불을 말했습니다. 밖에서 채우는 사람은 밖이 조용해지면 가난해집니다. 안에서 길어 올리는 사람은 혼자일수록 오히려 넉넉해집니다. 책 한 권, 음악 한 곡, 산책 한 번. 그런 것으로 저녁이 차오르는 사람. 그는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불렀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분은 늦게 시작해도 쌓인다는 점입니다. 오늘 밤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그 적음의 하나일지 모릅니다. 내면의 통장에는 정년도 세금도 없습니다. 그는 부러움을 독이라고 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 것의 빛이 꺼진다고요. 비교는 끝이 없는 계단입니다. 오르고 올라도 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선을 돌리라 합니다. 나보다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진 것들에게로. 오늘 아픈 데 없이 잠자리에 드는 일, 내일 아침 눈을 뜰 하루가 있다는 일,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귀한 목록입니다. 그 목록을 세다 보면 밤이 편안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의 깊이라고 믿었습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사이가 좋다는 뜻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단 한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니까요. 혼자의 저녁이 쓸쓸하지 않고 고요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다면 그날의 당신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확인도 필요 없이 스스로 충분한 사람. 그가 말한 행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가진 것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잊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사람은 오늘 밤도 여기 남아 있습니다. 수십 년을 걸어온 그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이 낭독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으로 다음 밤에도 함께 해주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